하지만 저희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현 삼성치과에서 환자님들 섬기고 있는 치과의사 신대철입니다. 어리셨을 적 치과에 가기 두려웠던 가장 큰 걱정은 충치가 가장 걱정이셨을 거예요. 성인이 되시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염증이 생겨서 뼈가 내려가는 잇몸병이 가장 큰 걱정이 되실 겁니다. 치아를 잃게 되시는 가장 큰 원인은 잇몸병이고, 잇몸병의 유일한 치료와 예방법은 치태와 치석의 제거입니다. 치태는 매일 하는 양치와 치실, 치간칫솔 사용만으로도 제거가 되지만, 한번 생긴 치석은 계속 커져갈 뿐 양치나 치간칫솔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세균들이 만들어 놓은 바위같이 단단한 요새를 지원하는 병력이 와서 부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석이 제거가 되면 잇몸이 더 이상 노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네일을 사용하고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스케일링이 잇몸병 치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꾸준한 치실과 치간칫솔 같은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하고요. 스케일링이나 필요하면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도 환자님의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스케일링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꼭 혜택 이용하셔서 건강한 잇몸 지키시기 권면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6개월에 한 번 하시기도 하시지만 건강하시다면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를 먹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치과 의사들도 건강에 안 좋은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대부분 콜라도 많이 먹고 자녀들한테 특히 초콜릿이나 젤리를 많이 줘서 썩어가지고 뇌가 붙들고 진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모두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치과 의사도 환자님들께 권해드리는 치료 방법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가 썩어서 아프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무섭게 누워서 주사를 맞고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환자님들께 말씀드리는 최선의 진료가 치과 의사에게도 최선이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이나 많이 드시는데요. 나쁘지는 않지만 권해드릴 만한 특별히 좋은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잇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깨끗이 닦고 광내고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 드시면 좋지만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치과에 오셔서 잇몸 관리 받으시고 단단한 음식을 피하시고 내 치아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영양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임플란트는 작은 기계입니다. 작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의 부품이 작은 나사로 연결되고 체결되어서 환자님 입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계들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속의 나사가 풀리게 되면 다시 조여주기도 하셔야 되고, 치아 사이 부분이 마모되어서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시면 다시 풀러내서 수리를 해서 다시 끼워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계적인 관리보다도 더 흔하고 중요한 관리 방법은 사이에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도 치아와 똑같이 주변에 세균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염증 때문에 뼈가 녹게 되면 임플란트 나사 사이에 염증이나 때가 끼게 돼서 쭉 타고 내려가서 뼈가 다 녹아서 쏙 빠지게 되시는 것이 가장 심각한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관리를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 보셔서 잇몸 관리도 받으시는 것이 소중한 두 번째 치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산 펌핑 치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꾹꾹 눌러서 나오는 치약이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닫는 것이 귀찮아서 그걸 사용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기능성 치약, 비싼 고가의 치약보다 마트에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약의 중요한 세 가지 성분은 연마제와 계면활성제, 불소가 있습니다. 연마제는 치아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면활성제는 치아에 붙은 기름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불소는 치아에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마트에 있는 치약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기능성 치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석을 제거해 준다거나, 이를 하얗게 해준다거나, 잇몸병을 치료해 준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조금 약하고 과잉 광고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치약만 사용하셔도 잇몸병 예방에 크게 문제가 없고 최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치약은 마트에 있는 치약만 사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기능성 치약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시리니 치약입니다. 시리니 치약은 시린 치아 표면에 코팅을 해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오랜 기간 사용하시면 치아가 시려서 고생하시는 환자님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은 저도 받을 때 무섭고 꺼려집니다. 내 치아가 갈려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갈려나가지 않는다고 잘 배웠고, 계란 껍질도 솔직히 치아 스케일링에 대고 있어도 갈려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걸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치아에 스케일러가 닿으면 무섭고 싫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건강하신 잇몸을 가진 환자님들이 받으시면 사실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 이외에는 특별한 통증이 생길 만한 것은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받을 때 너무 아프고 피도 많이 나고 시리시다면 잇몸병이 심하신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아프시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서 3-4번, 2-3번 지나게 되시면 점점 건강해지시기 때문에 덜 아프시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피가드라는 국소 가글 마취제인데요. 가글 하듯이 입에 물고 계시다가 뱉어내시면 표면이 살짝 마취가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실 때 통증이 훨씬 경감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충치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면 숙련된 치과 의사의 눈으로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이에 충치가 생기거나 초기 충치로 하얗게 변한 충치도 치과 의사들은 발견해낼 수 있고, 또 환자님들은 충치가 아닐까 염려하는 까만 점들도 사실은 치석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떼었던 충전물이거나 차나 커피 같은 것으로 생긴 착색이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님들께서 구분하시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치과에 오셔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면 너무 늦지 않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충치를 염려하셔서 초기 충치나 진행이 되지 않는 정지 우식을 파내고 떼어달라고 요구하시는 환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초기 충치는 양치가 잘 되고 불소를 발라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칼슘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지후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파내지 않아도 진행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치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충치를 치료하시겠다는 생각에 치아에 과잉으로 손을 대는 일은 추천드리지 않으시니까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과 재료로서 금은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아주 얇게 가공할 수 있어서 치아를 많이 깎아내지 않아도 되고, 치아와 비슷하게 달아지기 때문에 반대쪽 치아를 손상되지 않게 하는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치과에서 금으로 기공을 할 때 비용이 엄청 커서 부담스러운데요.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생 때 이를 빼셔가지고 금리를 저에게 팔아오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셔요. 가져가가지고 폐금 하시는 분들께 갖다 드렸는데 2만 원 정도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금리를 씌워드릴 때는 굉장히 비싸지만 폐금으로 파실 때는 생각만큼 가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은방에 주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추억? 좀 그런 쪽으로 치아를 좀 간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보통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시는 교정치료는 30대 이후에 하시거나 그 이후에 더 늦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치를 붙여서 이동하실 때 정기적으로 치과에 잘 방문하시고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시면 늦더라도 교정은 충분히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의 교정 시작 시기가 중요한 편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윗턱이 너무 크게 자라서 돌출입이 되거나 아래턱이 더 먼저 자라서 주걱턱이 되는 경우 미리 발견해서 장치를 무는 치료로 물고 자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성장 조절에 중요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6세에서 7세 사이에 앞니 4개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한 시점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교정 원장님과 상담해 보신다면 시기에 늦지 않게 예쁘고 건강한 아이의 구강 환경을 교정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 속에는 신경과 혈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치아가 깨지거나 닳아져서 속살이 드러나게 되면 안에 살고 있는 혈관과 신경들이 자극을 받고 시리고 민감성이 증가하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극과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들이 치아 안에 있는 벽에 칼슘으로 상아지를 새로 만들어서 회복하고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새로운 치아를 3차 상아질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너무 많이 파인 것을 방치하시게 되거나 과도하게 깨지신 경우에는 미처 회복하기 전에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들이 죽고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사라지고 회복되셨다면 3차 상아질로 치유되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